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SK 하이닉스가 내년에는 임직원 전 직원에게 1인당 약 13억 정도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내후년엔 인당 20억 이상의 성과급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올해만 영업이익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서서 전 세계 4위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며 이 내용이 결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전 세계에서 평택 시장을 최대 수혜지로 이끌어가는데 과연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HBM이라는 메모리인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만한 이름이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앞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AI 경제와 기술 발전을 이해하려면 이 HBM을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HBM이 뭐냐면 하나의 CPU나 GPU가 있으면 먼저 정보를 처리를 해서 CPU나 GPU로 처리한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기존의 D램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CPU나 GPU의 기술이 늘어나고 그만큼 많은 정보를 처리하다 보니 더 많은 D램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촘촘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칩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서 정보 전달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나아가서는 D램이 칩의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에서 전 세계 최초로 이 D램을 수직으로 층층이 쌓아서 압축한 HBM을 개발을 합니다. 여기에 이어 삼성도 마찬가지로 HBM을 개발을 마쳤지만, 그때 당시 삼성에서는 HBM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2019년도에 HBM 개발을 중단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 HBM이 필수 산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AI 산업입니다. 이로 인해서 꾸준히 HBM을 이어가던 SK 하이닉스는 30년 동안 이어오던 D램 시장의 부동의 1위였던 삼성을 제치고 1위 자리에 등극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러니 삼성은 다시 HBM 개발을 시작을 했지만, 그때는 삼성이 다시 이어서 시작을 한다고 해도 이미 2년이나 기술이 뒤처지게 되었죠. HBM은 이미 세대별로 다음과 같이 기술 발전을 이어가고 있었고, 당시 SK 하이닉스에서는 5세대인 HBM3E까지 진행이 된 상태라 삼성은 기존 세대를 버리고 6세대인 HBM4부터 개발을 착수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결과 역시 삼성은 삼성이었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D램을 쌓는 기술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램을 통제하는 컨트롤 타워인 로직 다이를 램에서 처리한 정보 더미들을 스스로 통제하고 정리하는 기능의 AI 인공지능 다이로 만들어서 결합하면서 기존 5세대를 훨씬 뛰어넘는 6세대의 HBM4 개발을 세계 최초로 완성을 해냅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삼성은 다시 왕의 귀환이라는 칭호를 얻었어요. 삼성은 지금 그보다도 또 더 뛰어난 7세대인 HBM4E를 공개를 했고 양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시 본 이야기로는 일론 머스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5년 이내 우주에 슈퍼컴퓨터를 쏘아 올려서 우주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기존의 지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장비의 발열 문제와 냉각 문제, 탄소 배출 문제에 부딪히면서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고 지구의 저궤도에 로켓을 쏴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 무한한 태양열 에너지 전력과 우주의 저온으로 인한 발열 문제 해소나 탄소 배출의 문제까지 지상 데이터 센터의 모든 문제들을 깔끔하게 해결하는 친환경적 데이터 센터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얼마 전까지 우주가 진공 상태이다 보니 발열 문제 해결이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우주에서 발열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거든요. 이 우주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보유 여부에 따라서 한 국가의 군사력까지도 큰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는 엔비디아의 창업주 젠슨 황과 협력하여 일론 머스크가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 엔비디아에서 직접 통제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때마침 이 시기에 엔비디아의 중대 발표가 있었거든요. 바로 차세대 AI 시스템 GPU인 베라루빈이라는 AI 슈퍼칩을 공개한 겁니다. 전력 소모 대비 연산 처리 효율이 기존에 비해 10배나 좋아져서 우주 데이터 센터에 적합하다는 내용인데요. 엔비디아의 베라루빈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HBM4를 처음으로 장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HBM이 전 세계 공급량을 다 가져다 써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할 수 있는 경쟁 회사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 마이크론 정도인데, 마이크론이라는 회사는 적당한 성능의 저가형 제품으로 공급하는 회사이다 보니 당연히 제품 퀄리티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결국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에서 탈락을 했죠. 반대로 삼성 HBM4는 엔비디아 젠슨 황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곧 삼성에서 7세대인 HBM4E 개발 완료가 코앞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높은 상황이에요. 결국엔 전 세계를 통틀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만이 전 세계 HBM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주역이 되었죠. 베라루빈은 우리나라에 두 기업이 없으면 양산할 수 없다는 뜻이기에 젠슨 황은 베라루빈의 슈퍼칩을 한국에 가장 먼저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젠슨 황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최근 여러분의 많은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입방아에 오르내리던 주식 그래프 현상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지금 이 부족한 공급을 일부라도 채워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삼성은 또 중간에 HBM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요구하는 만큼의 공정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아직 수율을 60%를 넘기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평택 삼성 캠퍼스에 P5 공장을 재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공사 중인 삼성 P5 공장이 바로 이 내용과 관련된 오직 HBM 생산을 위한 평택 삼성 파운드리입니다. P5 공장은 기존의 공장들과는 성향도, 의미도, 규모도 완전히 다르죠. 기존 공장들이 대부분 자동화 시스템이었다면 P5는 반도체 생산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최소 5만 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원래 28년도에 첫 가동 예정이었는데 1년 앞당겨져서 27년도 가동 시작을 발표를 했죠. 급한 거죠. 상황이 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7년도부터 평택 파운드리 가동이 시작이 되면 삼성의 영업이익이 급상승하는 구간이 생길 텐데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타이밍이겠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요. 전 세계의 기술 발전과 관련된 공급량을 감당할 지역 중심이 왜 평택일까요? 반도체 생산에는 많은 전력도 필요하지만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반도체는 물로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반도체 사업장 주변에서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저수지가 인접해 있는 곳이 꼭 필요했고, 그래서 용인이나 평택, 수원, 그리고 안성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대거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각 회사의 사업 연계가 가장 좋은 이 반도체 네트워크 라인 중심 부분에 위치한 평택을 우리나라 반도체 중심 산업지가 될 것이라고 지칭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평택을 세계 반도체 수도라고도 하게 되었죠.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전 세계 AI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에 머물러선 절대 안 됩니다. 끝없는 연구와 기술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카이스트와 협력하여 평택에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를 만들고 AI 연구 개발과 인재 양성을 하고, 삼성이 그 기반으로 평택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의 AI 기술 발전을 책임질 전국의 인재들을 불러 모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활 공간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평택 브레인시티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평택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가 이어지는데요. 브레인시티, 말 그대로 천재도시라는 뜻이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보다도 더 큰 규모의 AI 도시입니다. 평택 거주자분들도 여기가 왜 이름이 브레인시티인지 모르셨거나 아니면 아직 생각조차 안 해보셨던 분들, 왜 브레인시티인지 아시겠죠? 평택은 두 개의 심장을 가진 도시입니다. 평택 삼성 캠퍼스를 끼고 있는 고덕신도시와 카이스트 AI 연구진을 끼고 있는 브레인시티. 이 두 도시가 끝없는 가치의 전망을 가진 도시가 맞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죠. 고덕신도시는 앞으로 많은 수요를 감당해야 할 큰 도시이고, 브레인시티는 고덕신도시에 비해 한정적인 공급을 가지고 있지만 부자들이 주를 이룰 부촌이 될 도시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 이름에 걸맞게 자녀의 교육 환경이 보장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에서 부를 이룰 수 있는 직종은 판사, 검사, 의사도 아닌 AI 직군이 될 것입니다. 아직 공감을 못 하시겠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세계 AI 전쟁에서 문제는 10나노 이하급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공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 3군데 TSMC, 인텔, 삼성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 메모리를 하는 회사는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이런 AI 시장을 이끌어 나가려면 관련 인재가 무한히 필요합니다. 따지고 보면 전 세계 AI 반도체 수요는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걸 한국에서 다 감당해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한국은 지금 당장 AI 인재들을 최대한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른 나라에도 생기지 않겠냐고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했다면 이미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했을 거예요. 물론 일론 머스크도 자체 생산 팹을 만들겠다고는 했지만 텍사스 삼성 파운드리에 본인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만큼 시기상으로나 가능성 여부로 보나 확신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브레인시티의 교육열은 AI 초점에 맞춰진 타겟팅 교육 위주로 이루어질 것이고, AI 관련 인재들을 만들어내는데 최적의 도시가 될 겁니다. 그러려고 만든 도시니까요. 가능하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평택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고 평택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평택은 미분양이 많다, 공급 과잉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평택 상황과 비교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진짜 수요들은 아직 하나도 안 들어왔거든요. 고덕 P5에 예정되어 있는 투입 인원은 최소 5만 명에 달하고 협력업체 직원 수까지 합치면 1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오랜 직원 수가 늘어난 수원 삼성 반도체 사업장의 직원 수와 동일한 규모예요. 브레인시티도 마찬가지로 카이스트 투입 인원들 연간 수십억을 버는 1만 명 이상의 관련
관련 산업단지 인력까지 합하면 최소 3만 명 이상인데 고작 17,000세대인 규모의 브레인시티가 이 수요들을 다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산수를 조금만 해봐도 그때는 무조건 집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브레인시티 분양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브레인시티 아파트를 계약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평택 현지인 분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도시의 원래 목적인 진짜 수요들은 아직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4개 단지들이 아직 미분양이어서 천천히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속도로 약 1년 정도면 브레인시티의 공급 계약은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수요는 언제 들어오죠? 평택 삼성 P5는 2027년부터 몰려 들어오고 브레인시티는 2029년부터 진짜 수요가 들어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 시기에는 빈집이 없어요. 분양도 마감, 입주도 마감된 시기거든요. 근데 수요는 갑자기 몰려 들어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몇 시간씩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거나 길바닥에서 잘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연간 몇십억씩 버는 현금 부자들이 원룸이나 빌라,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 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평택은 집 부족 사태를 겪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많은 수요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이 없어요. 이미 이곳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피를 주고서라도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서 고덕이나 브레인시티에 들어서려고 하시는 분들은 고점에서 입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 지금 시기까지가 굉장히 좋은 시기라는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 브레인시티에서 타이밍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단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브레인시티의 공급 중 가장 마지막 단지인 비스타 동원 아파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비스타 동원을 홍보하기 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소득을 얻고자 하는 홍보라기보다는 진심으로 브레인시티의 잠재력과 미래가치의 확신을 느끼고 저도 이곳을 선택을 했고요. 수많은 팩트체크와 교차 검증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했고 수많은 단지들 중에서 이곳이 최고의 타이밍을 가진 단지라고 선택해서 소개해드리는 거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브레인시티 비스타 동원의 잠재력에 공감하신다면 우측 상단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상담이나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모델하우스 온라인 방문 예약 링크도 달아두었으니 링크를 통해 24시간 방문 예약도 가능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단지라서 좋은 이유는 비스타 동원이 입주했을 땐 브레인시티가 완성된 시점에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입주하자마자 도시의 모든 편의생활 시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스타 동원 아파트 단지의 입주 예정일이 2028년 12월 예정인데 카이스트의 진짜 수요들이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라고 했죠? 몇 달 뒤인 2029년도입니다. 이 시기는 브레인시티의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시기이면서 입주하고 머지않아 카이스트가 개교를 하면서 진짜 수요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죠. 시기를 기다리면서 마음 졸일 필요가 전혀 없는 단지라는 거죠. 계약 조건도 나쁘지 않습니다. 500만원으로 계약을 하시면 바로 다음날 계약 축하금으로 500만원을 계약자분께 돌려드리고 나머지 계약금은 회사에서 무이자로 대납을 해주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자석까지만 하면 입주 시 때까지 내 돈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초기 자본금 부담이 전혀 없죠. 다주택자만 아니면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결정만 하면 누구든지 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입주 시점인데요. 입주 시점에서는 잔금 대출로 전환을 하시고 나서 부족한 금액을 납부하시고 입주하시게 되는데 그땐 분양가 대비해서 잔금 대출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주변 시세를 참고한 감정평가액 대비 잔금 대출이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인근 지역의 오산 세교 신도시의 호반 아파트 같은 경우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34평이 그때 당시 4억 2천 전후로 분양이 되었었는데 입주 시점 감정평가 금액은 7억이었고요. 당시 무주택자 기준 감정평가액의 70%로 대출이 진행이 되니 4억 9천의 잔금 대출이 진행이 됐죠. 이처럼 대부분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대출 진행 후에 들어가는 현금 비중이 크지 않아요. 브레인시티 비스타 동원도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가 아닌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단지이면서 브레인시티의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원건설의 비스타 동원이라고 하면 생소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각 지역마다 지역구 아파트 브랜드가 있습니다. 대전엔 롯데캐슬이나 힐스테이트보다 금성백조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것처럼 브레인시티에는 전국에서 인재들을 모아야 하다 보니 전국의 지역구 브랜드들이 대거 들어와 있습니다. 비스타 동원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평택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서 웬만한 부동산 전문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란 약을 선택해서 다 잊고 그냥 지금처럼 다시 평범하게 사실 수도 있고 빨간 약을 선택해서 평택의 무한한 가능성에 편승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니 좋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